이러닝과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려면 흥미 유발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메타임즈를 활용하기. 작성자 포로리 PD, 작성일 2020년 4월 2일. 부제 코로나 시대 필수 불가결 선택 온라인 수업. 너희들 내 수업 듣고 있니? 우린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대 필수 이러닝 수업 시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 1. 캐릭터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으로 학습 흥미 유발하기. 2. 일방적 온라인 강의의 단점을 보완한 메타임즈, 향상 피드백하기. 안녕하세요. 포로리 PD입니다. 포로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포로리는 보노보노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다람쥐 캐릭터 이름이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 아들이 지어준 제 별명이랍니다. 보노보노를 좋아하는 이유는 각자의 개성 있는 캐릭터 소개, 인간이 지닌 상처와 그러한 성격이 된 이유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다 완벽하지 않은 상처투성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 부족한 저에게 되려 힐링이 되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대확산 사태로 요즘 온라인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많은 전국 대학의 교수님들, 선생님들, 학생들이 당황하였는데요. 특히 온라인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에게도 이런 상황은 당혹스럽고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온라인 수업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당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온라인 강의에 익숙해져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원격 강좌, 화상 강의와 더불어 이러닝 강의를 제작하고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 효과를 높이고 만족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러한 설명을 하는가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아 잠시 제 소개를 해볼까 해요.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 모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상담심리전공 5학차 재학 중입니다. 저 또한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시작된 온라인 개강으로 한창 정신이 없네요. 과제며 원격 접속이며 로그인이며 어플 설치이며 등등 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요. 또한 교수 경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저는 초등학교에서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학습종합클리닉 인턴교사로도 재직한 바 있고 실무적으로는 2년 반 동안 140여 건 이상의 대학생 대상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면 학습 효과를 높이는 이러닝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학생 시절에는 스카이를 다닌 것은 아니지만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과외 한 번 없이 스스로 공부하여 당시 탑10 안에 드는 대학에 수능 특차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였고 무사히 졸업도 했답니다. 물론 20년도 더 된 이야기이고 이제는 학습 상황이 많이 변했지만 아무튼 이러한 종합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학습 효과를 높이는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미력 하나마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안내를 드려보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이러닝은 흔히 수업이나 과제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수업 방식이 완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이러닝을 비롯하여 무크, 플립드 러닝, 블렌디드 러닝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이 영상에서는 이러닝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효과적인 이러닝 콘텐츠 제작 기법은 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즉 흥미 유발 애니메이션 캐릭터 활용과 메타인지를 높이는 게임화 기법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흥미를 유발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등장시킨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수업이 단순 주입식 지식 전달의 연속이라면 그 영상은 지루하고 집중도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결국 틀어만 놓고 클릭만 하는 보지 않는 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이런 영상을 들었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고 하기는 힘들겠지요. 영상의 집중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지속되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오늘은 본 영상과 관련 있는 애니메이션 동영상에 대해서 안내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교수님과 유사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제안합니다. 학생들에게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이 인기가 많은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인데요. 본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저와 비슷한 이미지,
안경, 검은 머리색, 스타일 등을 가지고 꾸며본 것입니다. 고유한 캐릭터를 위해 다소 과장되거나 재밌게 해도 되겠지요. 그런 고유한 교수자의 캐릭터가 등장해서 수업을 이끌고 모션 그래픽이나 여러 영상 효과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다소 어려운 교과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고 학생들이 영상에 집중을 할 수 있겠지요. 또한 해당 영상이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정성이 들어간 콘텐츠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애니메이션 기반 이러닝 강좌는 흥미와 집중도 유발로 수강자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기법이 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은 메타인지를 활용한 기법입니다. 참고로 학습에서 메타인지란 무엇을 말할까요? 흔히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메타인지가 높고 잘 다룰 줄 안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하여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한 뒤 이를 채우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구상하는 일련의 과정이 메타인지와 연관돼 있다. 라고 동아사이언스에 나와 있답니다. 또한 네이버 지식백과 생활 속의 심리학에 따르면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에 이르는 전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사고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수행하거나 배우는 과정에서 어떠한 구체적 활동과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고 이에 기초해서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여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전통적인 시험이나 퀴즈도 잘 활용만 하면 결국 메타인지를 높이는 한 방법이 되는 것임을 유념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시험이나 퀴즈가 학습을 평가하고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시험 자체만으로도 학습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 얼마만큼 지식을 아는지를 모르는지 메타인지를 자극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소위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시험 치고 덮어놓고 잊어버리기 일쑤이지만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을 치른 후의 태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잘 활용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치른 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신이 틀린 것이 무엇이었나를 다시 점검하여 오답 내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이 잘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을 치른 후 틀린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오답 체크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야말로 성적을 올리는 지름길임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체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자들께서는 학습평가를 위해 형식적으로 시험을 단순히 치르는 것에서 나아가 틀린 내역과 맞는 내역을 검토하고 점검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학습 태도를 학생들이 체득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력 면에서 학생들은 많은 성적 향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안하자면 퀴즈나 시험 후에도 반드시 결과를 리뷰하여 자신의 오답을 체크하도록 지도하며 더욱 좋은 것은 그것을 과제나 발표 등의 방법으로 추가 활동토록 지도한다면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넘어갔지만 실제는 자신이 몰랐던 부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재학습하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수자, 선생님들께서 수강생들의 메타인지를 자극해서 몰랐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도록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업이나 이러닝을 통해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상 학생들이 발표를 맡거나 테스트를 해보면 몰랐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즉,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제공해서 다시 지식을 자기 것으로 체득하는 것, 즉 전통적인 복습의 과정을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적인 요소가 없어도 충분히 오프라인의 전통 기법을 통해서도 재밌게 가능합니다. 단지 온라인이나 기술을 편의와 효과성을 높여줄 수 있지만 우리와 학생들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신체 활동도 좋아하니깐요. 발표와 토론식 수업도 전체적으로 메타인지를 자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이런 방법론적 부분은 각 수업 교과와 교수자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에 맞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타인지를 자극하는 게이미피케이션 기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히 플립 트러닝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 즉 게임화 기법에 대해서 메타인지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강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유는 이러닝 강의의 큰 단점 중 하나인 일방향적인 수업을 좀 더 액티브하고 쌍방향적인 요소로 끌어올릴 수 있으면서기 때문이지요. 전통적인 오프라인의 퀴즈 게임도 앞서와 같은 맥락상에서 물론 효과적인 메타인지를 높이는 게임화 기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한 게임화 기법에 강조점을 둔 이유는 온라인, 원격으로 가능하며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적응도가 우리 세대보다는 월등히 높은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퀴즈 게임과 설문, 대화식 의사소통 등이 가능한 쌍방향 게임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플에는 커후트, 퀴즈즈, 플리커즈, 멘티미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웃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면 원격에서도 퀴즈를 내고 점수를 매겨서 무엇이 틀렸는지 재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먼저 맞춘 학생에게 가산점을 줄 수도 있지요. 즉 메타인지를 향상시키고 학습 흥미도 유발할 수 있는 게임화 기법의 예이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쌍방향 피드백을 가능하게 해주는 스마트폰 기반 어플은 다양하게 시시각각 변화하고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각 선생님들의 수업 스타일과 교과별 특성을 참고하여 한번 고민하여 보시고 최선의 어플을 선택해 보시는 것이 어떠실지요? 맺은 말로 일방향 의사소통이라는 이러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통은 이러닝을 진행하는 기관에서는 학습 관리 시스템을 꼭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 학습자 즉 수강생이 이러닝 강의를 잘 학습하도록 강제하고 측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닝의 퀴즈나 과제 토론, 출석 체크, 채팅 등 쌍방향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학습 효과를 높여야 하는 것이 성공적 이러닝 학습의 큰 관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수자들께서 사용하시는 학습 관리 시스템은 이런 쌍방향적 요소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고 활용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방법론적 고민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러닝 콘텐츠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흥미 유발과 집중도, 메타인지적 요소를 상승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지한 고민 없이는 대학과 학교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세상에서, 즉 학습 효과가 없는 문이뿐인 학교를 학생들은 더 이상 가려 하지 않을 것이니까요. 오프라인 학교는 온라인 학교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이 가르쳐주지 않는 인성과 도덕성, 공동체적인 삶과 협동정신을 기르는 크리에이티브치와 컬래버레이션이 있는 공간. 미래의 학교는 그러하여야 하고 여전히 필요하고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세요.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